뉴스 시작합니다. 김윤수입니다.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한 연장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검찰은 다시 판단을 해달라며 4시간 만에 재신청을 했고 현재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아직 결과가 나오진 않았지만 윤 대통령을 직접 대면 조사한 뒤 기소하겠다는 당초 검찰의 계획표에는 차질이 생겼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김호영 기자, 재심사 결과는 언제 나오는 겁니까? 이르면 오늘 밤 안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수사팀은 연휴 첫날인 오늘도 주요 관계자들이 출근해 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검찰은 오늘 새벽 2시쯤 윤 대통령 구속기한을 다음 달 6일까지 연장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최민혜 판사는 검찰의 구속기한 연장을 받아줄지 심리 중인데요. 앞서 어젯밤 김석범 영장전담부장 판사는 윤 대통령 구속기한을 연장할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가 수사를 마치고 검찰로 사건을 넘기면 별도로 검찰 수사가 가능한지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법원은 어젯밤엔 공수처가 이미 수사한 사건은 검찰이 중복 수사할 수 없다고 결론 냈습니다. 반면 검찰은 형사소송법상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구속기한을 연장해달라고 다시 요청했습니다. 만약 이번에도 구속기한이 연장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검찰은 윤 대통령을 구속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 27일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면 윤 대통령을 석방해야 하는 건데요. 검찰은 윤 대통령을 일요일인 내일 구속 기소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한 게 내란이라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윤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앞서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하면서 이 구속과 강제 수사의 명분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배준석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기자회견장으로 들어섭니다. 주말인 오늘 변호인단은 예정에 없던 언론 브리핑을 준비했습니다. 어젯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연장을 허가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어젯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청구를 불허한 것은 그나마 우리 법원의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했습니다. 검찰은 바지 수사기관, 하명 수사기관으로 활약한 공수처의 유압 수사를 이어받지 말고 즉시 대통령을 석방해야 됩니다. 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시작해 내란죄까지 수사한다는 건 모순이라며 비유법도 꺼냅니다. 직권남용죄를 가지고 내란죄를 강제 수사한다는 것은 이건 돈말이 전도돼서 한참 본말이 전도된 것입니다. 전자제품 가게에 가서 조그마한 이어폰 하나 사고 커다란 TV 끼워달라는 거와 마찬가지 떼쓰는 겁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는 응할 여지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정정당당하게 응할 것입니다. 대통령 거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진실을 밝히고 국민의 어떤 인권을 보호하는 그런 장치들에 대해서 몸으로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윤 대통령은 설 연휴를 서울구치소에서 보낸 뒤 2월 4일 열리는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다시 한번 모습을 드러낼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배준석입니다. 여권에서도 수사의 정당성을 문제 삼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공수처의 수사는 처음부터 엉터리였고 이 법원 또한 무리하게 불법 영장을 발부했다면서 공세를 폈습니다. 이 기회에 이 검찰 수사권을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보도에 이세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한 연장이 불허되자 공수처와 검경, 법원에 비판의 화살을 돌렸습니다. 제발 흥분을 가라앉히고 차분히 적법 절차로 돌아와서 수사와 기소의 권한, 적법한 절차를 따져주십시오. 마지막 경고의 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와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면서 국민 혼란을 자초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관계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스스로 사퇴하고 나와야 될 사람들이다.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은 공수처의 불법 수사, 법원의 불법 영장 발부, 경찰의 불법 집행 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제 검찰 수사권도 폐지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마저 든다고 맹공했습니다. 검찰이 구속 연장을 재신청한 것도 비판하며 즉시 윤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즉각 석방시켜라. 그리고 내란죄 여부에 대한 수사는 그 다음에 탄핵 심판 이후에 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검찰이 무리하게 구속 기소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보석 석방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전망했습니다. 한 국민의힘 율사 출신 의원은 내란죄 수사권 논란에 대해 정확히 따지겠다는 신호를 준 것이라며 여론재판에 제동을 건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세진입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요구한 국민의힘을 향해서 내란 옹호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구속기간 연장 불허가 오히려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한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정현주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 석방 요구는 내란 옹호라고 몰아세웠습니다. 국민의힘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피의자를 석방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스스로 내란 옹호당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결정은 공수처의 수사권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공수처가 보낸 사건에 대해 기소, 불기소를 결정해야 하고 추가 수사할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입니다. 율사 출신 김한규 의원은 선례가 없다 보니 발생한 일인데 큰 문제가 아니다라며 소환 조사 없이도 바로 기소를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결국 내란 특검으로 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용민 원내 정책 수석 부대표는 특검이 공소 유지를 해야 하고 독재 시도, 전쟁 유도 혐의 등도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최상목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탄핵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주입니다. 구속기한 연장이 다시 불허될 경우 검찰은 내일 윤석열 대통령을 기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검찰은 공소장을 미리 작성 중입니다. 배두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젯밤 윤 대통령 구속기한이 연장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1차 판단이 나오자 검찰은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공소장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앞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는 윤 대통령 구속기한을 오는 28일까지로 계산했지만 검찰은 구속기한이 모레면 만료된다고 판단, 논란의 여지 없이 안전하게 기한 만료 하루 전인 내일 기소하겠다는 겁니다. 검찰이 내일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면 윤 대통령은 1심 6개월 구속기한을 적용받습니다. 오는 7월 말까지 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검찰은 이미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등의 공소장을 토대로 윤 대통령 혐의를 정리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을 내란 주범으로 기재했던 만큼 공소장 작성에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직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대면 조사를 생략한다는 점은 수사팀으로서도 부담이 따릅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국민 여러분께서는 믿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직 대통령이 직을 유지한 채 형사법정에 선 사례는 아직 없었습니다. 채널A 뉴스 배두헌입니다. 네, 아는 기자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부 법조팀 이기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한 연장을 재심사하는 동안 이곳 광화문 주변에도 이 결과를 기다리는 대규모 시위 때문에 상당히 소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자, 이 기자, 앞서 어젯밤에 법원이 기한 연장을 불허했습니다. 그럼 검찰은 대통령 수사를 하지 말라는 뜻입니까? 네, 공수처가 수사해서 넘긴 사건이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아직 법원의 2차 판단이 나오기 전이라 결론이 바뀔 가능성은 남아 있는데요. 공수처법을 보면 공수처가 사건을 검찰에 넘긴 경우 검찰은 신속하게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거든요. 이 조항 맥락상 검찰이 구속기간을 연장해서
보강 수사를 할 수는 없다는 결론입니다. 이 결론대로라면 검찰은 굉장히 당혹스러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검찰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공수처법에서 검사가 기소 여부를 신속하게 공수처에 알리라고 한 건 절차에 관한 규정이지 수사권이 없다는 규정은 아니라는 겁니다. 검찰은 오히려 형사소송법상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수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어 구속을 연장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을 공수처가 수사했는데요. 이 사건을 검찰이 넘겨받아서 별도 수사를 한 뒤 기소했고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수사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건데 복잡한 문제가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왜 이런 겁니까? 네, 문재인 정부 때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면서 생긴 현상입니다. 그 이전엔 경찰이건 검찰이건 어떤 범죄든 혐의를 잡으면 제한 없이 수사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수사권이 조정되고 공수처가 설립되면서 총 3개의 수사기관이 수사할 수 있는 범죄 분류가 생긴 겁니다. 여기에 공수처가 수사만 할 수 있고 기소는 검찰이 하는 범죄 유형도 있다 보니까 혼선이 생기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혼선이 생긴 건데 검찰은 원래 2월 초에 윤석열 대통령을 기소하려고 했습니다. 당장 기소 시점을 그러면 내일로 앞당기게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 만기가 이틀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체포됐죠. 24일이 열흘째 되는 날인데요. 여기에 체포 적부심에 걸린 시간, 구속영장 심사를 받은 날은 구속기한 열흘에 포함되지 않거든요. 검찰은 이 계산을 모두 감안하면 27일이 구속 만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27일이 재판에 넘기면 몇 시간 차로 논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하루 전날인 내일 기소를 하려는 겁니다. 그렇다면 검찰은 결국 이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 조사를 생략하고 기소를 하겠다는 건데 이거 가능한 일인 겁니까? 네, 일단 검찰은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는 데는 무리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물론 현직 대통령을 조사도 없이 구속 기소하는 거는 수사팀으로서도 부담이 따를 겁니다. 하지만 김용현 전 장관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이 141번 등장하고 여인영 이진우 전 사령관 공소장에는 89번 윤 대통령 이름이 나오거든요. 사실상 대통령 공소장이다라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이미 혐의점을 상당 부분 구성해놨기 때문에 공소장을 작성하는 자체는 무리가 없다는 분석입니다. 그래도 당사자인 대통령 진술이 하나도 없는 상태인 건데 그렇다면 대통령을 석방을 하고 그 뒤에 조사를 한 뒤에 기소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일단 구속기한을 넘겨서 윤 대통령을 풀어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관련 주요 공범들이 모두 구속 상태이기 때문에 특혜 논란이 생길 테고요. 더군다나 윤 대통령,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기 때문에 수사팀으로서도 특혜 시비를 피해야 합니다.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까지 제기될 수 있거든요. 검찰이 윤 대통령을 일단 기소하면 윤 대통령은 보석을 청구해서 인용되지 않는 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구속기한은 6개월이기 때문에 1심이 그보다 길어질 경우 7월에 풀려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 제주항공 사고 여객기 양쪽 엔진에서 깃털이 발견됐다고 했는데 분석을 해보니까 겨울 철새인 가창오리의 깃털이었습니다. 무안공항 근처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조류인데 당시 공항 감시 카메라에도 여객기와 새떼가 접촉하는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우현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고 당시 제주항공 여객기 한쪽 날개 엔진에서 폭발한 듯 흰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새떼와 충돌 가능성이 제기됐는데 오늘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드러났습니다. 국토부 항공사고철도조사위는 공항 CCTV에서 복행하던 항공기가 조류와 충돌하는 장면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당일 오전 8시 57분 50초, 무안공항 관제탑은 항공기의 조류 충돌을 주의하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21초 뒤 조종사들이 항공기 아래에 조류가 있다는 대화를 나눈 사실이 새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1분도 안 돼 블랙박스 저장이 중단됐고 곧바로 조종사가 조류 충돌로 인한 메이데이를 외친 겁니다. 4분 뒤에는 동체 착륙하며 활주로 끝 로컬라이저와 최종 충돌했습니다. 사조위는 양쪽 엔진에서 발견된 깃털과 혈흔을 유전자 분석한 결과 가창오리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가창오리는 겨울에 한반도에 머무는 철새로 많게는 수만 마리가 떼지어 날아다닙니다. 한 조류 전문가는 참사 당일 가창오리 떼를 봤다고 말합니다. 4시 한 거의 5시 정도에
확인할 때 이제 가창오리가 한 10,000마리 정도 있었고요. 가창오리 무리가 아침 시간에 저수지로 쉬는 장소로 복귀하다가 비행기와 교행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사조위는 잔해 정밀 조사와 증인 인터뷰 등을 토대로 지속적으로 분석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설 연휴 첫날부터 각종 사건 사고로 얼룩졌습니다. 가구 공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고 차량 돌진 사고도 있었습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시뻘건 화염과 검은 연기가 건물을 집어삼켰습니다. 소방대원들이 물을 뿌려보지만 불길은 쉽사리 잡히지 않습니다. 가구 공장 창고에서 불이 난 것 오전 10시 40분쯤입니다. 소방당국은 인근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2시간여 만에 큰 불길을 잡았고 대응 단계 발령도 해제했습니다. 출근한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가해물이 좀 많이 있어갖고 잔화 정리까지는 좀 시간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선박에서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오전 10시 35분쯤 남항 부두에 정박해 있던 250톤급 바지선에서 불이 나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선박에 타고 있던 작업자 3명은 자력 대피했습니다. 공원 화당 한가운데 부서진 차량이 서 있습니다. 오전 7시 50분쯤 2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가로등을 들이받은 뒤 인도를 넘어 공원으로 돌진했습니다. 당시 공원에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경찰 추적을 피해 달아나던 중 사고를 냈습니다. 부산 진구 쪽에서 술 음주 의심된다는 신고가 들어와가지고 추적 과정에서 이제 우리 관내에서 검거된 겁니다. 경찰은 운전자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준우입니다. 연말 연시가 되면 경찰은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합니다. 그런데 단속 위치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이 스마트폰 꼼수 앱이 등장하면서 경찰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사건 현장 360, 백승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금 시간이 밤 10시가 좀 지났는데요. 잠시 뒤면 설 연휴 기간에 맞아 경찰의 음주 단속이 시작됩니다. 이 음주 단속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리는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단속을 따돌리는 꼼수 앱의 사용 실태를 추적해봤습니다. 취재진이 차에서 대기한 지 30분. 애플리케이션에 경찰 모자 표시와 함께 단속 중이라는 문구가 뜹니다. 떴어요. 수원이에요, 수원. 표시된 지역을 가보니 실제 음주운전 단속 현장이 나옵니다. 잠시만요. 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 0.046 정지 수치 나오셨어요, 선생님. 단속하신 지는 얼마나 정도 되셨나요? 지금 1시간 넘게. 1시간 좀 예, 1시간 20분. 중이라는 게 이 표시가 됐는데 네. 허탈하죠. 그렇게 하다가 잘못되면 사고나 위험한데. 경찰과 함께 음주운전 단속을 직접 동행해봤습니다. 3, 40분 단위로 단속 지점을 수시로 이동하는 스포츠성 불시 단속까지 하고 있지만 속수무책입니다. 음주 단속을 시작한 지 약 10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애플리케이션에 단속 중이라는 표시가 떴습니다. 다 알고는 있죠. 알고는 있는데 특별하게 그걸 어떤 제재를 가한다든가 법적 처분을 가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일부 자동차 동호회나 커뮤니티에서 공유되던 단속 정보가 앱 시장으로 옮겨가면서 가장 인기 있는 앱은 누적 다운로드 수가 1,000만 건이 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알게 모르게 공유가 되다 보니까 이번 한 번은 괜찮지 않을까라는 그런 심리, 그리고 그 단속 지역만 조금 피해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 회사에 직접 찾아가 관련 해명을 요청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과거에 이제 앱 개발자 등을 처벌하는 법률이 개정안이 발의됐었는데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어요.
앱 등록 자체를 막는 법률 등의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합니다. 스마트 기기 발전으로 단속을 피하는 음주운전이 이뤄지는 상황. 단속만 피하면 끝이라는 편법 앱 사용을 제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건 현장 360 백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 정부가 국경 통제 정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보란 듯이 불법 이민자들을 수갑으로 채운 뒤 군용기에 태워서 추방하는 모습을 이례적으로 공개했습니다. 뉴욕에서 조아라 특파원이 전합니다. 수갑을 찬 사람들이 줄지어 군용기에 탑승합니다. 텍사스주 엘파소에서 국경 순찰대에 검거된 과테말라인 약 80명이 현지 시각 그제 송환되는 모습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불법 이민자를 막겠다며 국경지대에 보낸 1,500명의 군 병력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겁니다. 트럼프가 국경 차르로 임명한 톰 호머는 최근 인터뷰에서 4년간 200만 명을 추방하겠다고 밝혔는데 트럼프 취임 나흘 만에 첫 추방이 이뤄진 겁니다. President Trump is sending a very strong message to people around this world. If you are thinking about breaking the law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you will be returned home. 불법 이민자들이 일하는 사업장에 대한 불시 검문 검색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뉴저지의 한 식품 공장에서는 불법 이민자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미국 시민권자가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One person showed their military veteran identification and was still questioned anyway. When I got this information, I was appalled. 이 불법 이민자를 보호해왔던 뉴욕 맨해튼의 한 교회 앞인데요. 이 적법한 영장 없이는 단속반이 들어올 수 없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한인 불법 이민자도 11만 명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한인 시민단체들은 단속 대응 방안 등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가 당선된 그 직후부터 저희 각 가입단체들에게는 사실은 무수한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한편 일부 외신들이 멕시코가 불법 이민자를 태운 군용기의 착륙을 거부했다고 보도했는데 백악관은 멕시코가 하루에만 4대의 추방 항공편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에서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대형 산불로 피해가 막심한 LA 지역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 LA에서 질긴 악연을 이어오던 정치적 앙숙과의 만남이 더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서주희 기자입니다. 최근 동시다발적 산불이 발생한 로스앤젤레스를 찾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전용기에서 내리자마자 자신을 기다리던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악수를 하고 격려하듯 어깨를 다독입니다. 민주당 소속인 뉴섬도 엄지를 들어올리며 화답합니다. I appreciate the governor coming out and meeting me. We're going to need your support. We're going to need your help. 트럼프는 2주 전 산불이 발생했을 당시 뉴섬은 사임해야 한다며 모든 것이 그의 탓이라고 공격했고 뉴섬은 재난을 정치화하지 말라고 맞받아쳤지만 재난 현장에서 직접 만나선 화합하는 모습을 보인 겁니다. 대통령 전용 헬기인 마린원을 타고 피해 지역을 둘러본 트럼프는 부인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주민들을 위로하며 민심을 다독이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We've been kind of abandoned and let down by local leadership. Not even believable. 트럼프는 LA에 오기 직전 지난해 가을 허리케인 피해를 입은 노스캐롤라이나 애슈비를 방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는 전임 바이든 행정부의 대응을 비난하며 연방 재난관리청을 없애고 재난 대응을 각 주의 소관으로 넘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설 연휴를 맞아서 햄버거나 커피 같은 이 먹거리 가격이 뛰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 눈치를 봐왔던 업체들이 혼란한 전국을 틈타서 너도 나도 가격을 인상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배정현 기자입니다. 스타벅스가 어제부터 가격을 올렸습니다. 한 잔에 4,500원이던 아메리카노는 200원, 다른 음료들도 최대 300원까지 인상됐습니다. 앞서 할리스 커피는 최대 300원, 폴바셋은 최대 400원까지 줄줄이 가격을 올렸습니다.
겨울철에는 추우니까 뭐 카페에서 있거나 보통 이러는 경우가 많은데 안알이 오르는 것 같아서 조금 이제 부담이 되고 이런 거를 좀 느꼈어요. 마요네즈, 후추 등 각종 소스와 조미료까지 가격이 올랐습니다.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컵밥도 다음 달이면 한 개에 600원씩 가격이 오르게 됩니다. 거의 다 먹거리는 다 오른 것 같아요. 마트에 장 보러 올 때마다 얼마나 올랐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는 편입니다. 업체들은 원자재 가격과 환율이 올랐다며 가격 인상 이유를 댑니다. 하지만 가격 인상 폭과 주기가 예전보다 가파르고 빠릅니다. 최근 탄핵 정국 혼란을 틈타 정부와 소비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일제히 주머니부터 챙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정부 입김이 약해진 가운데 연초부터 물가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정현입니다. 꽉 막힌 고속도로 위 오아시스 같은 존재, 바로 휴게소입니다. 각 지역을 대표하는 특별한 음식들이 귀향객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김대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주 고속도로 휴게소. 이곳의 인기 메뉴는 충주 사과가 들어간 돈가스입니다. 고기도 되게 부드럽고요. 실제로 이제 소스에 사과 맛이 나다 보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충주 휴게소에서 맛볼 수 있는 충주 사과 돈가스입니다. 특산물인 충주 사과가 듬뿍 올려져 있습니다. 돼지고기 숙성부터 새콤달콤한 특제 소스까지 모든 조리 과정에 충주 사과를 사용합니다. 충주의 사과가 유명해요. 사과가 당도가 높아서요. 아주 소스 끓일 때 그 맛도 사과 향도 나고 아주 좋습니다. 추석이나 설 명절 등 성수기엔 하루 평균 500그릇 넘게 판매됩니다. 강원 횡성 휴게소의 대표 메뉴는 횡성 한우국밥. 지역 특산물인 횡성 한우가 국밥 한 그릇에 가득 담겨 깊고 진한 맛이 일품입니다. 이 지역 한우 들어가다 보니까 좀 더 깊은 맛이 있고 여기 오면은 계속 한우국밥만 시켜 먹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충주 사과 돈가스는 매출 9억 2천만 원으로 가장 많이 팔렸고 횡성 한우국밥, 안동 간고등어 정식이 뒤를 이었습니다. 안성 한우육개장, 문경 약돌 돼지 제육볶음 등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역 특산물, 특색을 살린 음식들이 설 연휴 귀성 귀경객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대욱입니다. 오르는 물가에 설 차례상 차림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비싼 사과나 배 대신에 이 망고나 체리가, 한우 산적 대신에 호주산 산적이 올라갑니다. 여인선 기자입니다. 설을 앞두고 장을 보러 온 모녀가 비싼 가격에 놀라 잡았던 과일을 내려놓습니다. 사장님 이거 사과랑 이거 세트는 어떻게 해요? 8만 원. 8만 원. 그냥 비싸서 쳐다만 보고 오는 거예요 지금. 과일을요? 네. 식구들 모이니까 먹어야 되는데 네. 너무 힘들어. 너무 비싸. 차례상 필수 과일이지만 안 오른 게 없는 물가에 선뜻 사기가 어렵습니다. 제사상에 올라가는 기본 과일로 이 쇼핑카트를 채워보겠습니다. 사과, 배, 감, 밥만 담았는데도 6만 원이 훌쩍 넘었습니다. 올해 설 차례상 비용은 전통시장이 30만 원, 대형마트가 40만 원 정도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보다 7% 올라 역대 가장 비쌉니다. 고물가에 차례상 간소화 문화까지 확산되며 대체 음식들이 늘고 있습니다. 비싼 사과와 배 대신 수입 품종으로 눈을 돌리는 겁니다. 샤인 먹지. 샤인 많이 올리세요? 요새 크고 네. 맛있잖아요. SNS에는 애플망고와 체리, 파인애플까지 올린 차례상이 등장합니다. 샤인도 사시고 뭐 망고도 사시고 맞아요. 그렇게 옛날 고정관념이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떡국에 들어가는 한우도 수입산으로 대체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한우를 먹어요? 못 먹어요. 호주산이 그래도 괜찮아서 그래서 샀어요. 팍팍한 경제 상황과 기후 변화가 차례상 풍경까지 바꾸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여인선입니다. 네, 열왕여랑 정치부 최승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보이는데 두 사람 왜 맞붙었습니까?
네, 두 사람 한판 붙자면서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판 붙자? 뭘로 붙자는 겁니까? 바로 부정선거 의혹입니다. 황 전 총리 부정선거 의혹에 동조하면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정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죠. 대통령을 지키고 대통령이 여러분들에게 당부한 부정선거를 바로잡으러 여기 오셨죠? 그렇다면 이 의원은 왜 이렇게 끝장 토론까지 하자는 겁니까? 네, 의 의원은 부정선거 음모론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각종 선거가 부정한 방법으로 조작됐다는 건 시대착오적 음모론이라면서 직접 나서서 싸우겠다는 겁니다.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황 전 총리 외에도 민경욱 전 의원, 한국사 일타 강사 전한길 씨 등을 겨냥했습니다. 황교안 대표, 민경욱 의원, 그리고 최근에 사회적으로 저명한 강사인 전한길 씨 등 대표성 있고 책임 있는 인물들이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황 전 총리가 답을 줬습니까? 네, 황 전 총리는 이미 지난해 12월 국민 대토론을 했다며 이 의원의 1대1 토론 제안을 사실상 거절했었는데요.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내가 이준석 따라다니고 뭐 누구 따라다니고 그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나라 지키기도 힘든데. 네, 오늘은 SNS에 직접 답을 내놨습니다. 부정선거 없다고 하는 이준석은 2월 14일 금요일 프레스센터 18층으로 오라면서요. 외신 기자들도 오기로 했다고 맞받아쳤습니다. 이준석 의원도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의원도 곧바로 SNS에 메시지를 올렸는데요. 토론 제안을 받아들이는 대신 자신들 부흥회에 오라고 제안하시는데 토론회는 왜 거부하냐고 압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밸런타인데이에 꼭 하셔야 한다면 방송국 스튜디오를 섭외해 토론으로 하는 게 어떻겠냐고 재차 제안했습니다. 진짜 토론회를 열면 궁금할 것 같긴 합니다. 자,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학교 모집, 민노총의 모습이 보이는데 무슨 학교를 모집한다는 겁니까? 네, 바로 선동학교입니다. 민노총 최근 선동교육에 나선다며 공지를 올렸습니다. 대상은 민노총 간부들이고요. 선동 이론 강연부터 선동문 작성, 스피치 발성 등 실습 교육까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선동 교육이라고 하니까 좀 낯선데 이건 왜 하겠다는 겁니까? 네, 실력 있는 선동가를 만들고 교육하겠다는 취지라고 하는데요. 민노총은 지금이 광장 투쟁의 시대라며 선동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탄핵 전국에서 윤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를 계속 열고 있기도 하죠. 이 선동학교, 정치권은 현재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국민의힘은 정치 투쟁을 위해서요. 선전선동, 불법 시위만 일삼는 노조는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한술 더 떠 전문 선동가를 양성하겠다니 무관용의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네, 선동의 사전적 뜻은 남을 부추겨 어떤 일이나 행동에 나서도록 함이죠. 우리 사회에 각종 집회 시위가 많아지다 보니 이제는 선동학교까지 등장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설 연휴 첫날인 오늘 병원에는 독감 환자들이 몰렸습니다. 연휴 기간 문 닫는 곳이 많아서 진료 못 받고 약 처방도 못 받을까 봐 미리 나선 겁니다. 이현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소아과 병원. 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지금 70%, 지금 140. 다른 병원도 온라인 진료 대기자 수가 50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긴 연휴를 대비해 미리 병원을 찾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덜 심한 것 같기는 하는데 네네. 연휴 있어가지고 혹시 몰라서 같이 왔어요. 콧물 감기 시작돼가지고 혹시 몰라서 왔어요. 유행 정점은 지났지만 지난주 독감 의심 환자는 여전히 유행 기준의 약 7배에 달합니다. 5명 중 1명은 면역력이 약한 12세 이하 어린이입니다. 어린이, 임신부, 노약자, 만성질환자, 면역저하자가 걸리면 중증이나 생명이 유독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설 연휴에는 지난 추석 때보다 더 많은 병의원과 약국들이 문을 엽니다. 오늘 하루 병의원 약 3만 7천 곳이 문을 열었습니다.
다음 달 2일까지 연휴 기간 동안 하루 평균 약 16,000곳이 문을 엽니다. 의료기관 정보는 응급의료포털과 129 콜센터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포털 사이트 지도 앱을 통해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재입니다. 귀성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연휴 첫날, 고속도로 통행은 비교적 원활했고 날씨도 포근했습니다. 내일도 날씨 걱정은 덜겠습니다. 다만 해상과 제주는 바람이 강하고 물결도 높아서요. 바닷길 이용하시는 분들은 운항 정보 미리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모레 월요일부터 전국에 많은 눈이 내리는데요. 이후 설 당일에는 서쪽 지역에 눈이 이어집니다. 강원과 제주에 최대 20cm, 그 밖에 중부 내륙에 최대 15cm가 내립니다. 많고 무거운 눈이 내리며 대설특보 가능성 있습니다. 눈비가 내린 후에는 기온이 곤두박질 치는데요. 월요일 낮부터 추워지다가 화요일에는 한낮에도 영하권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전주가 0도로 시작합니다. 한낮에는 서울 7도, 울산 8도까지 올라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공수처 출범 이후 반복됐던 수사권 논란. 현지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을 법원이 불허하면서 우려했던 상황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이번 수사가 어떻게 결론이 나든 이런 혼란 속에서 국민 갈등을 잠재울 수 있을지 벌써 걱정이 됩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허점을 방치한 결과 뉴스에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